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마침내 토트넘 허스퍼의 공식 주장으로 선임된 캡틴 손흥민, 토트넘의 첫 번째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홈 첫 경기에서 2대0 승리를 이끈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첫 승 과정에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역할이 빛났는데요. 지난 시즌,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토트넘의 맨유를 상대로 어려운 경기를 펼쳐왔는데 이번 경기 승리의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는지 주요 장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2대0 승리로 브렌트포드와의 첫 경기 무승부에 이어 1승 1무로 준수한 시즌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요. 후반전에만 2골이 나왔어요. 49분에 사르 선수의 선제골, 그리고 83분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자책골로 추가골을 얻었는데, 이 추가골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연계 플레이, 특히 후반전에는 히샬리송 선수가 교체 아웃된 이후에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손톱 9번 자리에 기용이 되면서 또 견술적인 윤활유 역할을 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선 양팀의 선발 명단 살펴보면 토트넘 허스퍼 오른쪽 풀백으로 개막전 브렌트포드와의 경기에 출전했던 에메르송 로얄 선수가 벤치로 내려오고 페드로 포로 선수가 출전한 것이 이색적이었습니다. 맨유의 수비를 공략하기 위해 조금 더 공격적인 선수를 배치한 그런 선택이었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앞두고 울버햄튼과의 첫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그대로 출전하면서 큰 변동 없이 그대로 경기에 임했어요. 양 팀의 포메이션 살펴보면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 히샬리송을 최전방에 배치하고 손흥민, 제임스 메디슨, 데안 쿨루셉스키를 2선 공격수로 뒀고요. 이브 비수마와 파페 마타르 사르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포백 라인은 우도지, 로메로, 판더펜, 페드로 포로였고요. 골문 비카리오가 지켰는데 이날 비카리오의 선방도 굉장했습니다. 맨유는 4-1-4-1 포메이션이었는데요. 오나나가 골문 지키는 가운데 완비사카, 바란, 리산드로, 루크쇼가 포백을 구성을 했고요. 카세미르가 이 포백 앞을 지키는 역할, 2선 공격수로 가르나초, 마운트, 브루노, 안토니, 최전방에 레시포드가 배치됐는데 9번 공격수로 호일루는 영입했지만 이 선수가 허리 부상으로 인해 아직 뛸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마운트 선수를 미드필드진에 보강했지만 카세미르를 원볼란치로 둔 이 전술적인 선택이 울브스와의 경기에서도 상대의 2선 공격, 특히 이제 배후 침투 공격에 있어서 커버가 좀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노출했거든요.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카세미르가 조금 외로운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이 좋은 공격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오른쪽 측면에서 반대편으로 길게 넘겨준 쿨루셉스키의 크로스를 손흥민 선수가 이제 발리 슈팅으로 시도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문전으로 내주려고 한 것인지 조금 이제 애매한 상태였는데 발리킥이 빗맞으면서 무산이 된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지역에서 압박, 4-1-4-1 포메이션으로 중원이나 후방은 조금 약점이 있더라도 많은 선수들을 전방에 포진시키면서 상대의 후방 빌드업을 끊고 바로 이제 상대 지역에서 쇼트 카운트를 치기 위한 경기를 전개했는데, 토트넘이 이제 비카리오 골키퍼라든지 센터백 라인을 통한 후방 빌드업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적극 시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노린 움직임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카리오 선수가 이제 포로 선수에게 이제 패스를 연결할 때 마운트가 압박을 하면서 공을 빼앗는데 성공을 했고, 이렇게 빼앗은 공이 가르나초에게 연결됐고 가르나초가 안토니에게 내줬고 안토니의 왼발 슈팅이 있었는데 이게 골대를 넘어갔습니다. 이후에는 맨유가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었는데요. 13분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앙으로 밀어준 공, 레시포드가 받아서 안토니에게 밀어줬고 안토니가 다시 스루 패스를 넘겨준 것을 레시포드가 침투하면서 문전 우측까지 들어갔는데 비카리오 선수가 빠르게 각을 좁히면서 레시포드의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14분에도 맨유의 좋은 공격이 있었는데요. 레시포드가 오른쪽으로 이제 커트아웃하는 움직임을 통해서 판더펜과 마주했을 때 완비사카가 이제 오버래핑을 통해서 뒤로 돌아 움직였거든요. 레시포드의 패스를 받은 완비사카의 컷백이 가르나초에게 이어졌는데 가르나초의 슈팅, 로메로가 슈퍼 블로킹으로 막아내면서 토트넘이 또 한 번의 실점 위기를 넘겼습니다. 계속해서 맨유가 선제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었는데요. 23분에는 가르나초가 뒤로 밀어준 공,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기가 막힌 라보나킥으로 이제 오른전 우측 깊은 곳으로 크로스 패스를 연결했는데 여기서 레시포드 선수의 슈팅이 이제 골대를 넘겼어요. 물론 이 위치가 오프사이드에 있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이제 브루노, 가르나초, 레시포드, 안토니 이 공격 라인의 유기적인 플레이들이 토트넘의 수비를 흔드는 형국으로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공격력을 보여줬던 토트넘이 25분에 와서야 좋은 장면 하나를 또 만들었는데요. 비수마가 쭉 뽑아준 공을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라인을 타고 힘있게 돌파에 들어갔습니다. 측면을 무너뜨린 이후 가운데로 또 치고 들어오면서 슈팅각을 잡으려고 했는데 상대 수비가 이 손흥민 선수의 가마차기 슈팅을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각을 좁혔기 때문에 중앙 지역으로 넘겨줬어요.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사르가 다시 오른쪽으로 깊숙이 들어온 쿨루세프스키에게 패스를 해줬고 쿨루세프스키가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지만 이미 수비가 다 내려오기도 했었고 각이 거의 좁혀져 있었기 때문에 오나나 골키퍼의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26분 토트넘이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요. 가르나초의 슈팅을 로메로가 막는 과정에서 손에 맞은 것이 확인이 됐거든요. 하지만 VAR 체크를 통해서 이 손을 뻗은 것이 자연스럽게 움직인 것이다. 공이 손에 와서 맞은 것이다. 이렇게 좀 판정이 내려지면서 페널티킥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이 위기를 넘긴 이후에는 토트넘이 좋은 공격 장면을 또 한번 만들었는데요. 30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문전 배후 지역으로 기가 막힌 스루 패스를 맨유 수비진 사이로 찔러 넣었어요. 이 스루 패스를 받아서 미드필드 사르 선수가 3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바깥에서 침투에 들어오면서 기회를 포착했는데 아쉽게도 사르 선수의 왼발 1차 슈팅이 오나나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고 흘러나온 공에 대한 또 한 번의 오른발 슈팅도 오나나의 선방에 막히면서 토트넘의 득점 기회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36분에는 맨유의 공격이 또 한 번 나왔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가르나초가 공을 잡고 뒤로 밀어준 공, 루크쇼가 날카로운 크로스 패스를 넘겨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으면서 무인지경에서 토트넘의 골문을 마주했는데 황당하게 헤더 슈팅을 크게 빗나가게 연결을 하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일진일퇴의 공방전, 양팀이 치고받는 공격 축구를 펼쳤는데요. 40분 또 한 번 손흥민 선수가 관여되면서 토트넘의 슈팅이 나왔는데 왼쪽 측면에서 우도지가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공을 내줬고 손흥민 선수가 중앙 지역으로 공을 끌고 들어가면서 또 한 번 슈팅을 하려고 했지만 수비수들이 역시 손흥민 선수의 슈팅을 좀 경계하면서 아예 이제 각도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반대편에서 들어왔던 페드로 포로를 보고 적절한 키 패스를 밀어줬고 여기서 포로의 오른발 슈팅이 기가 막히게 또 이어졌는데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오면서 골대의 불운으로 인해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에 이어서 리바운드 볼을 사르 선수가 달려들어서 이어받았고 문전 우측까지 침투해서 크로스 패스를 시도했는데 루크쇼에게 막혔거든요. 근데 루크쇼를 맞고 골절된 공도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면서 토트넘이 연달아서 골대의 불운으로 선제골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반전 양팀 모두 많은 공격 기회를 맞이했지만 0대0으로 끝났는데요. 기대 득점 값에 있어서는 맨유가 1.03골 그리고 토트넘이 0.54골로 득점에 근접한 기회는 맨유가 더 많았어요. 슈팅 숫자도 14대7로 맨유가 많았지만 유효 슈팅은 3대3 그리고 토트넘이 57%의 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토트넘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확실히 공을 많이 쥐고 또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과 함께 4분 만에 토트넘이 선제골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측면을 이제 넓게 사용했던 이런 전술의 그 성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측면을 넓게 벌려놓고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3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골을 만들어냈는데요. 페드로 포로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으로 움직여주면서 쿨루세프스키가 사이드라인으로 벌려 있었는데 이 포로의 패스를 받은 쿨루세프스키가 문전 우측으로 침투한 이후 내준 크로스 패스 히샬리송을 보고 크로스 패스를 줬는데 히샬리송 선수 앞에서 차단하려던 리산드로를 맞고 공이 굴절됐고 이게 반대편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흘러 들어온 공을 앞서 전반전에도 과감한 침투를 통해 기회를 잡았던 사르가 달려 들어와서 밀어넣는 슈팅으로 이제 선제골을 넣은 것인데 프리시즌 기간에도 그렇고 이 개막 이후에도 그렇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사르 선수에게 과감한 슈팅 시도 그리고 적극적인 문전 침투를 주문했고 그것이 적중했던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골 이후 한층 더 토트넘이 여유있게 경기를 운영할 수가 있었고 많은 공격 기회 특히 후반전을 주도하는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52분에는 메디슨이 밀어준 공 손흥민 선수가 이어받았고 우도지가 또 인버티드 풀백으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배우로 진입할 때 손흥민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았거든요. 우도지가 문전 지역까지 들어가서 슈팅을 가져갔지만 오나나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많은 슈팅 과정에 관여를 했는데요. 56분 맨유도 반격의 기회가 있었는데 비카리오 골키퍼가 계속해서 미친 듯한 선방을 펼쳤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프리킥 크로스를 카세미르가 헤더 슈팅으로 연결한 것 정말 아슬아슬하게 비카리오가 선방으로 막았고요. 59분에는 루크쇼의 또 한 번 기가 막힌 스루 패스가 높은 토트넘의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빠져들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어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골키퍼와 1대1 기회에 가까운 상황의 오른발 슈팅을 비카리오가 막아냈습니다. 61분에는 토트넘이 추가골 기회를 맞이했는데요.
비수마가 이제 기가 막힌 백힐 패스를 우도지에게 넘겨줬고 우도지의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은 이후 이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한 명, 두 명 제끼면서 슈팅 각도를 보려고 했으나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이 슈팅을 경계한 6탄 방어들이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끌고 가고 슈팅을 결국 했음에도 루크쇼의 블로킹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64분에는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 선수의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매디슨에게 주고 매디슨이 다시 손흥민 선수한테 주고 이 상황에서 수비가 손흥민 선수와 매디슨 선수 쪽으로 몰리니까 뒤에서 들어온 비수마가 프리찬스가 됐어요.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비수마가 문전 안까지 치고 들어가서 슈팅을 연결했지만 골대 옆으로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후반전 맨유가 이제 총공세를 펼치기 위해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66분에 안토니와 완비사카 오른쪽 라인 게다가 왼쪽 측면 공격수였던 가르나초까지 빼고 산초와 에릭센, 달롯을 투입을 했거든요. 특히 에릭센을 투입해서 이선의 패스 공급 밀도까지 높이려고 했고 이에 맞춰서 토트넘은 70분에 히샬리송과 우도지를 빼고 페리시와 벤데비스를 투입했습니다. 사실 페리시가 투입되는 상황을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빠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전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9번 자리의 옵션으로도 본다고 했거든요. 이날 경기도 히샬리송 선수가 조금은 문제에서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기회를 주기보다는 이날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려서 시험해보는 선택을 했는데요. 페리시가 왼쪽, 손흥민 선수가 전방, 그리고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장면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맨 위에 있고 페리시와 쿠루세스키가 좌우 측면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수비의 안정감을 좀 높이기 위해서 파페 마타르사르를 빼고 후이비에르까지 투입을 했고요. 조금은 수비의 안정감을 가져가면서 역습하는 형태, 맨유가 총공세를 펼치면 그 뒤를 노리는 형태로 토트넘이 여유있게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83분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이동시킨 그 연계 플레이에 강화가 골로 연결됐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두 센터백 앞에서 공을 받아서 매디슨에게 공을 밀어줬고 매디슨이 왼쪽에 페리시치에게 크게 공을 전환해줬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와 페리시치의 사이 공간으로 벤 데이비스가 침투해 들어오는 인버티드 풀백으로서의 제3자 움직임이 좋았어요. 페리시치가 이 벤 데이비스를 보고 정확하게 깔아주는 패스를 연결했는데 여기서 벤 데이비스가 슈팅 동작을 가져갔지만 공을 건드리지 못했고 이런 가운데 이 슈팅을 막으려고 움직이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맞고 공이 굴절되면서 맨유가 자책골로 토트넘에 2대0 쐐기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2대0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맨유는 역시 공격 라인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쳤고 또 무기력했던 레시포드와 마운트를 빼고 부상에서 돌아온 마시알 그리고 돌파력이 좋은 펠리스트리를 투입을 했는데 펠리스트리가 문전에서 페널티킥을 얻을 뻔한 기회가 있기도 했고 여러 가지 공격 기회들이 있긴 했지만 판정운이 따르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비카리오 선수의 폭풍 선방이 나오면서 맨유는 추격골조차 넣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88분에 쿨루셉스키와 포로까지 빼고 솔로몬과 로얄을 투입해서 체력도 보강하고 또 수비도 강화했는데요. 추가 시간 막판 종료 직전에 에릭센의 크로스에 이은 바란의 헤더 슈팅 이것도 좀 들어갈 뻔했는데 비카리오가 막아냈어요. 사실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바란이 헤더 슈팅을 했기 때문에 비카리오가 막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골이 인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카리오가 이 장면뿐 아니라 수많은 선방을 통해서 맨유의 총공세를 막아냈던 부분들 토트넘이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기도 했고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 지난 시즌 영입됐지만 좋은 활약을 보이지 못했던 비수마라든지 사르라든지 좀 잠재력을 터트리는 그런 전술적인 선택도 해냈고 무엇보다 이번 경기 손흥민 선수가 직접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많은 기회를 창출했고 무엇보다 히샬리송이 나간 이후 9번 공격수 자리에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을 남긴 채 또 2대0의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분 좋은 승리와 함께 토트넘이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데요. 다음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8월 26일 토요일 오후 8시 30분 정말 보기 좋은 시간대에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본머스와 원정 경기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8월 30일 수요일 새벽 3시 45분에는 카라바오컵 경기를 일찌감치 치릅니다.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에 참가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을 좀 일찍 시작하게 되는데요. 풀럼과 원정 경기까지 이어집니다. 캡틴 손흥민, 토트넘의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과정 속에 팀의 고참으로서 리더로서 정말 멋진 모습 이번 경기에 보여줬고 또 개인적인 경기력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토트넘 스포와 손흥민 선수의 도전 한준TV에서 모든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